취업 시 여러분들 고려할 사항입니다. 일본 기업은 많은 기업들이 중소기업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의 99.7%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강소기업, 즉 회사명은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시장 점유율이 높고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이 대단히 많다는 부분이고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고용 조건 면에서도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본 취업을 하실 때 한국에는 알려지지 않은 이러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강소기업에 취업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업이 이렇게 면접을 볼 때 꼭 묻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 때 앞으로의 계획,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요. 1년, 3년, 5년 이런 식으로 단기, 중기, 장기 플랜을 좀 세워서 어필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본 기업 같은 경우는 각각의 부서 업무를 익히면서 좀 더 폭넓은 시야와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입사를 했을 때 처음부터 희망하는 직무를 담당하기는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먼저 자신의 커리어 플랜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균 초임, 그러니까 월급은 대졸이 20.2만 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금액에서 세금, 소득세랑 그다음에 사회보험료, 이런 이제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공제가 되는데요. 그러면 순수하게 여러분이 손에 쥐는 금액은 16만 엔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16만 엔으로 여러분들이 실제 일본에서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요. 집세, 식비, 핸드폰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비용들을 지불하게 되는데요.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집세 같은 경우는 월 소득의 30% 수준 이내에서 잡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보통 일본의 집세 같은 경우는 도쿄 23구 이내일 경우에는 월 평균 집세가 6만 엔에서 한 8만 엔 정도 되는데요. 집세가 비싸니까 대부분의 신입사원들은 이제 도쿄 외곽, 그러니까 사이타마나 치바현 이런 데서 이제 통근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이 정도의 이제 시간에서 출퇴근을 하는 그런 이제 신입사원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식비 같은 경우는 한 4만 엔 정도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외식을 좀 최소화하시면서 집에서 이렇게 직접 음식을 만들어 드신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식비도 좀 절감이 가능하고요. 수입의 한 10% 정도는 저축을 하시는 그런 이제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에이전시가 크거나 평판이 좋다고 해서 꼭 나한테 맞는 에이전트는 아니라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각각의 주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저희 워크포트 같은 경우는 IT나 게임 쪽에 관련된 구인권이 좀 많은 편이고요. 다른 회사들은 보면은 20대 어떤 서포트가 충실하다든지 또 이제 여성에 대한 지원이 충실한 이런 이제 각각의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크다, 그다음에 평판이 좋다라는 것만 믿고 이렇게 에이전트를 이용하시다 보면 본인과는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경기 전반에 대한 흐름 그리고 채용 특성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불경기에는 직전력, 경력 채용이 많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채용이나 미경험자 채용 직종은 당연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경기가 좋을 때는 이런 미경험 채용도 증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내정 통지서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신졸 채용이든 중도 채용이든 일본 기업의 경우에는 내정자에게 내정 통지서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일본의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러한 내정 통지서를 이제 주게 되고 어떤 대략 일주일 이내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내정 수락을 하지 않으면 이제 내정이 취소가 되는데요. 내정 통지서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고용 형태, 그러니까 이제 계약 사원인지 정사원인지 이런 고용 형태를 이제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근로 기간이죠. 보통은 이제 정년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보면 기한 정함 없음 이런 식으로 이제 정년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의 급여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월급뿐만 아니라 월급 외에 받게 되는 각종 수당, 그다음에 이제 일본에는
미나시 장교라 그래서 잔업수당도 포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고려해서 내정 수락을 하시고요. 이렇게 내정 수락을 하시게 되면 이제 일반적인 그 입사에 대한 그 행정 절차는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일본 기업이 신입사원에게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입사해서 신뢰를 얻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맨으로서의 기본 매너, 즉 시간 엄수라든지 인사, 그다음에 올바른 말씨와 같은 기본 매너를 갖추고 있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조직 내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료 간 협력하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협조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고 또 그런 경험치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경험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